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노인 세금 알바 40만 명 늘고 30, 40대 취업자는 24만 명 줄고, 중앙일보는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 여기서도 소외되는 청년들, 한국경제신문은 30, 40대 줄고 노인 일자리만 급증, 고용 왜곡 큰일이다. 매일경제신문은 고용 증가 착시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금으로 노인들의 알바 일자리 늘리면서 청장년들의 일자리는 취업자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네요. 사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인들의 그 알바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 자리에 30, 40대 청장년들이 그런 낮은 임금의 그런 자리로 취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30, 40대 취업자 문제를 지금 저성장 시기에 제재 완화, 섹싱 성장을 통해서 그럼 일자리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소득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시장도 그렇고 또 세계 경기 불황이라든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수출도 지금 한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일자리가 그대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도시건축 혁신하겠다면 분양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계에서 위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건축 분양가 등의 규제가 큰 영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분양가 규제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인데 규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전면적인 공공주택, 공공건축 정책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이 규제와 관련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두고 규제와 관련된 부분, 규제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옳으냐만 가지고는 이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업무 하고는 있나, 문화일보는 주택 주무장관 후보의 1주택자 꼼수 국민 우롱이다. 장관 후보, 통일장관 후보와 국토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통일장관 후보의 그동안의 주장과 주장에 관련해서는 검증 과정에서 논의할 문제고 여야 간에 상당히 쟁점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주택 보유자였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받기 직전에 1가구 1주택을 만들었다면 이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택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이런 경우는 사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쌓여가는 블랙리스트 증거, 검찰 수사는 제자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또 환경부, 통일부 산하기관 등의 이런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이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박근혜 정권 시절의 블랙리스트와 어떤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수사의 경우는 박근혜 게이트 관련 블랙리스트 수사와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만기 청남이란 청와대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라면서 청와대가 굉장히 비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원내대표 연설에서 만기청남이란 말을 했는데, 만기청남이란 말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을 임금이 한 손에 쥐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대통령 비서진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과 조정 과정을, 그래서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이죠. 조정 과정을 거치고 야당과도 당연히 정치적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정치적으로만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통치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뭐 거기에 대한 지적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시행 첫 해에 건보 적자, 문재인 케어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보험 적용 확대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국민 복지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이 이 국민의 그 보험료만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연히 국민복지 차원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역시 이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것이고 부자 정세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원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독립직무기구라는 감사원은 도대체 누가 감사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와대 특수성을 고려한 감사로 공평성 논란이 정폭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만을 위한 감사원의 오명 전면 혁신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대변인 자임한 감사원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이 청와대를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죠. 그래서 청와대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감사원이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어떻게 감사했던 야당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청와대 문제는 국회 소관으로 국회에서 정부를 감시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만약 감사원장을 대통령을 국회의원 선출할 때 직접 선출한다면 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뭐 헌법재판소장이라든가 대법원장, 검찰총장, 뭐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이런 경우 다 직선으로 뽑으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독립적 기구로 청와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유엔 북제재 피하며 핵활동 비핵화 협상은 눈속임용이었다. 문화일보는 유엔 보고서의 문 대통령 사진 보고도 제재 완화 외치나 라면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의 북한의 이런 움직임, 북한의 태도,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 중재 어떤 입장,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와 제재 완화 또는 폐기는 현실적으로 북미 간이 교환할 내용이죠. 북핵을 문제 삼으려면 미국의 협상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제를 삼고 지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빅딜이냐 스몰딜이냐의 북미 간의 교환과 관련된 내용이 협상의 교환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 차량까지 제재 위반으로 만약에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남북 교류나 통치행위까지도 봉쇄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미 간에 이건 협상할 내용이고 남쪽은 전혀 뭐 중재 역할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미세먼지 범국가적으로 과학적 근거 축적과 외교전에 나서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양국 간의 공동 연구와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각국이 각각의 연구가 해가지고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가 다 중국의 영향으로만 주장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남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 해외에서 날아오는 부분보다는 우리 국내의 그 원인이 더 크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일본에 치는 큰소리 사드 옹졸 중국에도 내고 있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우리가 큰소리 친다고 하는, 큰소리 치는 것이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과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 입장을 가져야 하고 또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뭐 사드 옹졸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비핵화 뭐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긴장이 굉장히 완화된 상태고 군사훈련도 중단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그럼 예전처럼 그렇게 정말 이 사드 배치할 때처럼 핵위협이 직접 핵위협이 그렇게 크게 있느냐 하는 문제고, 그리고 이 사드가 정말 북한의 핵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중국에 정상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옹졸 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당성 문제죠. 사드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방어 무기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이 방어체계 MD 전략의 일환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미국의 그 들러리 쓰고 있는 미국의 대리전을 펴고 있는 남한의 그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그런 보복 조치를 지금 2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중 관계의 어려운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IMF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한국 경제 역풍, IMF의 경고 새겨들어야 할 사람들이라면서 IMF의 경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IMF는 재정의 인상이 한국 경제 저성장과 양극화를 초래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아마 IMF가 20년 전에 한국 경제를 신탁 통치했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F가 한국 경제를 그냥 자기가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면 통치하고 싶은 것으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 촬영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정준영 몰카 2차 피해 확산 이건 정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몰카가 아니죠. 이 성폭력의 불법 촬영이죠.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 문화예술 연예계의 이 생산 유통 과정, 이 자본주의 체제의 이 본질, 추악한 이 본질이 폭로되고 이 구조가 철폐되는 것이 이런 문제를 막아내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